만든 초보를 위한 수학교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처음 이야기로서. 그리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일단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원소들을 전부 다 그냥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과 그리고 어떤 소위 이제 조건을 토대로 표현하는 어떤 조건 제시법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한 선이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을 좀 해나갈 건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비록 그 노트를 업데이트 해드리지만 뭐 그 주간까지 그 진도를 더 다 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냥 디스커션이 되는 방식대로 갈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굵직굵직한 질문들은 좀 킵하는 방식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얘기가 됐으면 하는 것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게 있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은 좀 나왔으면 하는 선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하나가 그게 있고 그리고 원소를 저희가 이제 두 집합을 더할 때가 있고 그 경우의 수를 곱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뭐 합의 법칙, 고의 법칙이라고 언급되는 선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일단은 관련된 방향성 자체는요.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럼 이제는 좀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일단 듣고 좀 거기서 자연스럽게 핑퐁이 좀 주고받아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어떤 나눴던 얘기들 포함해서 노트 가운데 혹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노트를 업데이트를 만약에 이제 오늘 디스커션이 있으면은 한 목요일에는 적어도 올라오면은 노트를 미리 받아서 공부를 미리 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좀 더 원활할 것 같아서 혹시 교수님께서 네, 노트 할 수 업로드 없습니다. 조금 더 죄송합니다. 빨리 가능하신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빠르면 주말에. 네. 현실적이 제가 바빠가지고 작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일 빠르면 주말 정도에 업데이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도로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냐면 집합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이제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명료하게 하고 싶거든요. 일단 그 과정에서 혹시 그래서 이 그림들 혹시 마음속으로들 다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그 첫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지 2에서의 어떤 개념들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나오냐면 부분집합, 공집합, 전체집합, 벤 다이어그램,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집합, 여집합 이런 워딩들이 나오는데 혹시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시는 거 괜찮으신지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 그림들을 토대로 제가 이런저런 걸 상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음, 해주실 말씀 네, 괜찮습니다.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괜찮다고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는 저희가 두 집합이 있으면 그림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집합을 마음속으로 주고요. 보통은 이렇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어떤 박스로 그림을 그리고요. 전체 집합의 경우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그리고 네. 두 집합을 줍니다. A, B 주고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다라는 차집합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혹시 그림 상상 가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 집합 주고 집합 A, B 있어서 A에서 B를 드러낸 그 부분만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애플 로고에서 생각하는 그런 로고처럼요. 이 그림 혹시 다 마음속으로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걸 보통 A에서 B를 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차집합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마음속으로 괜찮으신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냐면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혹시 이거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알려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가 이거. 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마음속으로 다 상상하시나요? A에서 B집합을 뺐다라는 의미는 A랑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취했다는 의미랑 같다.
이 그림 마음속으로 상상해 혹시 다 가시나요? 이게 네, 첫 번째, 갑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페이지 8, 9 쪽에서 그 덧셈 원리 관련해 가지고 그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합집합이 있으면 A랑 B의 합집합이 있으면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 음. 이것도 혹시 직관적으로 와닿으신가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랑 상관해 가지고 저희가 직관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어떤 블록들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말씀하신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만두피를 두 개를 겹쳤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볼록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볼록하게 올라오는 부분을 잘라내면은 그 동그란 만두피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평평하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연상이 됩니다. 네, 괜찮은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다 이제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차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으로서의 상상과 두 집합이 주어질 때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걸 어떻게 더하나요? 하면 각각의 원소들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그 이제 오버랩이 생기는 부분들을 이제 빼는 그 두 가지가 혹시 이제 직관적으로 수긍이 가시느냐가 일단은 1차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저도 수긍이 가고요. 그 만두피 설명 들으니까 더, 네, 잘 와닿네요. 다 괜찮다고 하시면 여기서 좀 문제를 좀 어렵게 좀 틀겠습니다. 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 두 가지 직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싶냐면 집합을 이게 보통 그 경시대의 문제들로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집합 두 개 말고 집합 세 개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전체 집합을 박스로 마음속으로 심상을 그리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집합 두 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집합 A랑 집합 B. 근데 집합 한 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집합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만들고 싶은 거는 그러면 세 집합을 다 합집합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해 가시죠. 다 세 개가 오버랩이 있고 이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습니다. 자, 혹시 이거를 그 풀어가지고 수식으로 만드실 수 있겠느냐?가 조금 어렵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블록입니다. 아, 네, 저는 그 지금 자료에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공식에 의존을 안 하고 한번 제가 기호로 이걸 풀어서 한번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A, B, C 집합이 있으면은 A, B의 교집합, B, C의 교집합, 그 다음에 A, C의 교집합 이렇게 있는데 이, 이 선으로 나눠진 부분들을 전부 다 그 면을 기호를 다 집어넣고서 이 집합들을 이 기호의 합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의 숫자를 집어넣고서 숫자가 빠진 부분들을 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숫자를 채워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전체 집합의 개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다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만두피 설명처럼 평평하게 이렇게 클로버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 타당한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함께 같이 감상이 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어떤 거를 그럼 같이 해보면 좋겠냐면 그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거에 어떤 그 페이지 11쪽에서 12쪽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예시 6번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집합 ABC가 전체 집합 U 내의 집합들이고 어떤 각각의 지금 어떤 그 이제 좀 복잡해 보이는 각각의 집합들의 원소의 개수가 표현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이시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라는 게 그 문제입니다. 문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잠깐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손으로 한번 해보시고 어떤 그 이거에 대해서 일단 좀 다 같은 페이지에서 이해를 하는 선에서 일단 좀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목적은 저거를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고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말 이해 가셨나요? 각각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라. 그래서 잠깐 좀 해보시고
그 어느 정도 재시고 하면 얘기를 좀 보죠.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시죠? 예시 6번을 지칭합니다. 할만하신가요? 이게 사실 이해가 되면 그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이해가 됐다고 보면 되기는 하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지금 하는 과정을 좀 풀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가 설명해도 네, 될까요? 선생님 말씀. 네, 제가 접근을 했던 방식은 음, 그 이전 페이지들에 나와 있었던 음, 법칙들을 조금 갖다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항목에서는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교집합으로 세 개의 집합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연산이 되는데 어, 결합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교집합이 두 번 연속으로 되는 경우, 그러니까 총 세 개의 집합이 교집합으로 연산되는 경우에 어떤 두 가지를 먼저 계산해도 된다고 전 이해를 했고, 그때 이제 순서는 이제 A, B 또는 B, C의 여집합 이렇게 그 두 가지 묶음을 어느 거를 먼저 계산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저는 뒤쪽에 있는 B와 C의 여집합을 어, 하나의 집합으로 그 가로를 쳐가지고 그쪽을 먼저 계산하는 식으로 조금 바꿔봤고, 근데 그렇게 바꿨을 때 이제 B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연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또 위에 나와 있는 거에서의 그 차집합과 같아서 이제 B-C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B-C인 부분 을 먼저 그 색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과 이제 A라는 집합의 교집합 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는 10개라는,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가시나요? 수긍이 가시나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전체 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집합을 이렇게 박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박스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따르면 집합 A, B, C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합들을 표현을 하는데 먼저 집합 A를 이렇게 안쪽에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집합 B를 생각을 하면 A랑 B랑 관계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오버랩이 있는 정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혹시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한 분이 대답 안 해주셔서 수학 초보님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신가요? 여쭤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학 초보님께 여쭤봤습니다. 질문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지금 하고자 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시금석으로서 지금 예시 6번을 보기를 원해서 목적이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지금 예시 6 하는 거 맞지요? 예, 예시 6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합 3개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예시 6번에서 잠깐 좀 턴을 해서 예시 6으로 그러면 안 가고, 예시 2번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괜찮으시죠? 다 같은 페이지에서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10페이지인데 예시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A는 원소가 5개, A부터 E까지가 있고 B는 원소가 4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것들 각각을 좀 이제 본 다음에 이해들을 좀 한 다음에 아까 걸로 다시 예시육번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 다시 좀 더 백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혹시 그 수학 초보님 지금 예시 2번 보는 거 여기까지 납득이 가셨나요? 그러면 혹시 첫 번째 거 답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N 오브 A. A, B, C, D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N 오브 A라는 거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AA는 원소의 개수를 N 오브 A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나요? 네, 5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계속 그냥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MB는 4, NB는 4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A 다음 거는 합집합 B는 9, 네, 그다음에 교집합은 제로.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게 지금 두 개의 그 관계인데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 좀 더 보고 싶은 게 예시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분 예시 4번 좀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한 수학 수업에서 네. 한 수학 수업에는 22명의 수학 전공 학생들과 16명의 물리학 전공 학생들이 있습니다. 7명의 학생들은 수학과 물리학 모두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수학 또는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네, 이게 지금 집합이 두 개인 상황에 대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응용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자 일단 계속 좀 수학 시험을 좀 시키겠습니다. 수학 시험 혹시 답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시 4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숫자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지. 수학 또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은 24명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정에 대해서 어떤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교집합이 7명이니까 각각 빼가지고 더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22에서 16을 더한 7을 다음에 빼고 16에서 7을 빼서 15 더하기 9를 했습니다. 그 24명 아닌가? 나 더하기 잘 못하는데요. 더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 자체는 사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그만이고 이 생각의 과정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수식을 좀 보겠습니다. 그 9쪽을 보시면 정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좀 음미를 좀 하고 가면 어떨까요?
A 그룹은 그러니까 수학 또는 물리학을 하는 그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예시 4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그 페이지 9 쪽에 정의를 다시 좀 보고 싶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수학 초원이 괜찮으시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수식에 대해서 혹시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덧셈원리에 의한 수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파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양쪽에 다 듣는 학생이 7명이니까 아, 죄송한데 그 예시 4번 잠깐 생각을 잠깐 놓으시고요. 잠깐만. 그거 말고 그 페이지 9 쪽에 보시면 정의가 있습니다. 덧셈원리에 의한 수의 계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좀 빨리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좀 그 너무나 이제 분주하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뭐가 나와 있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수식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을 좀 더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예시 4번을 좀 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이 수식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좀 요청을 좀 드린 겁니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분들이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먼저는 이 수식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고 아까 이제 사실 만두피에 대한 게 좋은 직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수학점을 포함해 가지고 다 같이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좀 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으시면 해주시는 것들 환영입니다. 그러면은 31명이네요. 아, 죄송한데 그 예시 4번 보지 마시고 다시 이 그냥 수식 자체. 네, 최영 선생님 맞아요. 제가 예시 4번을 설명해 봐도 될까요? 네, 어, 제가 들리시죠? 제가 좋아하는 남자는 수학 또는 물리학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는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또는이라는 거는 수학 또는 물리학을 좋아한다는 거는 수학만 좋아해도 괜찮아. 물리학만 좋아해도 괜찮아. 그런데 수학과 물리학을 둘 다 좋아해도 괜찮아. 그 또는이라는 말을 수학만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물리학만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을 둘 다 좋아하는 남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좀 잘 풀려요. 그런 남자 그러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남자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되죠. 그런 남자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남자 좋아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배구를 좋아하거나, 원래 그런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뭐, 예시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네, 그럼 이제 수학만 좋아하는 남자를 생각하면, 어, 22명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남자가 22명인데, 그 중에 7명은 물리학도 좋아해. 그러면 수학만 좋아하는 남자는 15명. 그리고 물리학을 좋아하는 남자가 16명인데 그중에 수학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그러면 물리학만 좋아하는 남자는 9명, 둘 다 좋아하는 남자는 7명.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그 다른 분도 가지고요. 그 예시 4번 그러면 이해가 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하면 예시 6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시 5번을 같이 보고 가면 어떨까 합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오히려 와닿기에 조금 이제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집합이 실제로 세 개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5번을 잠깐 좀 제가 이제 수학 초보님의 속도에 최대한 이제 맞추려고 애를 써볼 테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혹시 읽어주실 분 있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긴 거 읽기 싫은데. 네, 그래서 혹시 한 분 괜찮으시면 읽어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5번이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요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코스모폴리탄, 피플, 타임, 새 잡지의 자사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가 실시한 500명의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180명이 코스모폴리탄에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200명이 피플에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192명이 타임에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84명이 코스모폴리탄과 피플에서 모두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52명이 코스모폴리탄과 타임에서 모두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64명이 피플과 타임에서 모두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38명이 새 잡지에서 모두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혹시 첫 번째 질문도 황 학생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고객 중 몇 명이 최소한 한 잡지에서 제조사의 광고를 보았습니까? 가 질문입니다. 자, 이제 수학 초보님의 반응을 보면서 다른 분들께서 어떤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네. 하나씩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 180명 얘기 나오기 전부터 좀 이해를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그 문제가 셋업되기 전에 그 전 상황까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한 백점면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뒤에서 지금 세줄 첫 세 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쭙습니다. 아,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잡지새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 피플, 타임 잡지 세 개가 있는데 각 잡지를 이제 구독하는 사람이 코스모폴리탄은 180명이 이제 코스모폴리탄에서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이제 200명은 피플에서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192명은 타임에서 이제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집합에 180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플이라는 집합에 200명, 타임이라는 집합에 192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은 좀 약간 압도당하는 어떤 정서, 그냥 문제가 단순히 길어서 압도당하는 정서인데, 제가 이제 약간 여쭤보는 게 어떤 거냐면, 수학처럼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세 줄이 그냥 단순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잡지가 세 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뭐가 됐든 이제 잡지가 세 개가 있는데, 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목적이.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총 500명한테 설문조사 하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숫자들에 대한 그 복잡한 설명 말고 질문만 초점을 맞추시면 질문이 뭐냐면 이 중에서 몇 명이 한 잡지로부터 광고를 보았느냐가 질문이에요. 혹시 말 이해가 가셨나요? 5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적어도 한 잡지로부터 광고를 보았느냐라는 거를 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최소한 하나치가 뭐고 정확히 한 잡지가 뭐야? 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이게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두 문제가 지금 워딩이 다르죠. 하나는 최소한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라는 워딩을 쓰고 오히려 수학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어렵게 느끼시는 건데 굉장히 그냥 정확한 워딩들인 거거든요. 단순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체가 50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잡지 세 개를 통해서 서비스를 알게 된 사람이 있고 아예 이 잡지 상관없이
아예 서비스를 모르게 된 사람이 있어요. 500명 그러니까 중, 네? 500명 중에요? 네네. 그러니까 500 전체 500명이 있는데 이 잡지 세 개를 통해서 서비스를 알게 된 사람이 절반 있고 뭐 아예 서비스건 뭐건 상관없이 아무것도 이제 뭐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절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최소한은 서비스를 알게 된 사람 쪽을 묻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이라고 했으니까 잡지가 하나에서 최대 3개까지 있겠죠. 그래서 하나에서 3개까지 최소한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1개 이상. 그러니까 잡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알게 된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세지 말아야 될 거는 잡지로 이제 서비스를 알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빼고 세야겠죠. 500명 중에서. 몰라.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지금 세 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에 가서 잡지가 세 개가 꽂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잡지들을 이 500명이 다 각자가 본 건데 그 각각의 잡지에서 광고들이 있을 때 광고들이 있는데 이 똑같은 광고가 잡지 A에도 있고 잡지 B에도 있고 잡지 C에도 있고 중간에만 있고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질문이 500명 중에서 이 광고 본 적 있음? 이게 몇 명이나 봤냐? 이 질문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 최소한 한 잡지에 봤다는 거냐면 어쨌든 광고를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 잡지 A를 가지고 봤든 잡지 B를 가지고 봤든 잡지 C를 그건 알 바 아니고 어쨌거나 이 잡지 세 개 중에서 광고를 접한 사람이 몇이냐? 이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괜찮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느냐? 적어도 약간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혹시 말 이해가 가시나요? 말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배송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질문들을 일단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잡지에서 봤다는 거는 그 두 잡지에서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똑같은 광고를 두 잡지에서 봤을 수도 있고 세 잡지에서 봤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빼고 정확히 하나에서만 본 경우. 그래서 두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내 그러면 말. 지금 이제 저희가 조사한 총 사람 수는 몇이라고 문제에서 셋업을 한 겁니까? 500명. 총 500명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500명 다음에 첫 세 줄을 이제 읽어보시면 180, 200, 192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 잡지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지 A를 예를 들어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 180명이 있다는 거고요. 똑같은 논리에서 그 잡지 B, 피플이라는 거래에서 서비스를 알게 된 사람이 200명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중복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쨌거나 피플이라는 걸 가지고 안 사람은 2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에서 타임이라는 거에서 알게 된 사람도 192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으신가요? 다 합하면 572명인데. 아, 그쵸. 계산이 너무 빠르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500명을 넘잖아요. 계산하신 것처럼. 왜 500명을 그래서 넘을까요? 2개 이상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시겠다고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서 다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자, 혹시 지금 이 첫 번째 문제든 두 번째 문제든 혹시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도 계산도 어렵고. 숫자를 180개. 실제로 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나머지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180명에서 84를 빼고 200에서 84를 빼고 네, 어렵. 아까 최경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그 빨리 맞는 생각의 과정인데 일단 숫자에 좀 압도당하시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저 숫자 계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그 숫자 얼마 정확하게 나온지는 관심 없고 어떤 식으로 구할지에 대해서만 포커싱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한- 하나만 본 것들을 빼고 여기서 또 하나 본 것들을 빼고 해가지고 교집합을 더해서 하면 좀 아, 네, 맞는 말입니다. 100만만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세 개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죠. 제 생각에 오늘 예시 5번이랑 예시 6번까지만 이해를 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5번이 쉬울지 6번이 쉬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왜 해야 돼요? 수학이니까요. 수학이 진짜 좋아할 뻔하다가 다시 싫어지고 있습니다. 역함수 할 때 수학 재밌었는데 다시 싫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힘드신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하는 게 싫어요. 자, 계산시킨 적 없습니다. 계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계산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으로서의 숫자인 거지 지금 그 예를 들어 180에서 84를 실제로 뺀 게 얼마냐 이런 거는 값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막 그렇게 워딩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귀찮아요. 귀찮게. 그걸 다 해야 돼. 실제로 귀찮은 게 맞고요. 실제로 귀찮은 게 맞는데 그 이게 명확하다는 점이 있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예시 5번이랑 예시 6번 이게 다 사실 같은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같은 문제들의 성격인데 어느 걸로 먼저 좀 보는 게 이해해서 편할 것 같으신지를 좀 순서를 정해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6번이요. 6번을 그럼 먼저 좀 근데 먼저 말이 보고 길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다른 분들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6번을 먼저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5번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오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6번을 보는데 그 막히는 지점을 알려주십시오. 뭐에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숫자 그 실제로 빼가지고 얼마고 이거는 전혀 보지 마시고 그거 말고 그림이 마음속으로 그려지는지를 보시고 거기서 막히는 지점을 어떤 설명을 해주시면 필요하면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혹은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6번을 좀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네, C의 여집합은 A하고 B 중에서 협쳐지는 걸 뺀 건가? 그 어, 전에 그 전에 자 다시요. 그 전에 지금 저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그려야 되는 거는 전체 집합일 겁니다.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일단은 전체 집합을 그려야 되는 거를 저희가 박스로 직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거 괜찮으신가요? 음, 안 괜찮으신가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전체 집합을 박스로 일단 그리고 시작한다는 게 뭐가요? 그러니까 문제 읽지 마시고 그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시 말해. 네,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체 집합을 그림을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 집합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전체 집합으로서. 이거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그 예시 6번에 따른 집합 AB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ABC를 이 직사각형 안에다가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것도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집합 A랑 집합 B를 그려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오버랩이 있도록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B랑 C를 생각할 때도 똑같을 수밖에 없고 오버랩이 있겠고 C랑 A를 생각할 때도 오버랩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있고 얘가 있고 괜찮으신가요?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아까 여기서 압도당하신 건데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C가 하나 더 있으면 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납득이 가시나요? 예.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단순 복붙을 몇 개 하겠습니다. 하나씩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단순 복붙들을 계속 해놓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 보십시오. 첫 번째 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숫자가 10인 거에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이 그림에서 이 영역이 어딘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죠. 하나씩. 첫 번째 거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A와 B와 C의 여집, A와 B와 어디입니까? C의 여집합이니까, C의 여집합이 뭐예요? C의 여집합이 뭐냐면 C가 아닌 바깥 부분을 C의 바깥 부분이 C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C의 바깥 부분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냐면 여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C의 바깥이라고 말하면. 그럼 A와 B의 그리고 A랑 B가 있을 때 교집합은 어디를 지칭합니까? 말 그대로 여기를 지칭합니다. 여기를 지칭합니다. 교집합은. 동의가 되시나요? 여집합이 없는데. 자, 다시 이 그림을 보십시오. A랑 B랑 교집합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중간. 여기가 교집합입니다. A랑 B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 저희는 C의 여집합을 봐야 됩니다. 같이. C의 여집합은 어딘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C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그것에 다시 오버랩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중간에 조그만 거네. 여기를 지칭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여집합은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예. 자,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여기가 몇 개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10개. 여기가 10개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걸 일단 숫자 보지 마시고 어디냐가 질문입니다. 질문 이해가시죠? A와 B의 여집합과 C, A와 A와 B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머릿속으로 그림 이해가시나요? B 바깥쪽을 지칭합니다. B의 여집합과 C하면 요거네? 여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거기가 몇 개 있다는 뜻입니까? 거기가 5.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 다음 것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A의 여집합과 B와 C. 어렵다. 천천히, 하나씩 천천히. 안 A의,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똑같습니다.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 A의 바깥쪽이죠. A의 그다음 B와 그다음에 C의 여집. 어렵다. 여집합이 2개나 있어서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씩 보죠. A의 여집합은 어디인지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할 생각으로 복사를 좀 해놓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니까 여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기가 A의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C의 여집합을 지금 헷갈려 하신 거죠? C의 여집합도 그냥 말 그대로 C의 바깥쪽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냐면 C의 바깥쪽이니까 여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기가 C의 바깥쪽입니다. 그 다음에 B랑 겹쳐지는 데를 봐야 됩니다. B랑 겹쳐진 데가 어디 있지? B는 말 그대로 여기입니다. 이게 B죠. A의 여집합에 저것도 포함돼요? 서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집합 3개는 다 따로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이거 복사를 이렇게 할게요. A의 여집합 어디입니까? 나머지 여기.
맞죠? 여기가 A의 여집합이고요. B 어딥니까? B는 여기. C 여집합은요? C 여집하는 C 빼고 여기. 이렇게. 지금 그것들을 다 오버랩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디가 됩니까? 어디가 오버랩이 되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릴 테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서 이 정도의 A, B, C 이렇게 해놓고서 한꺼번에 세 개를 겹쳐서 보실 수 있게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먼저는 A의 여집합이어야 되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A 여집합입니다. A 여집합이고 색깔을 다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B 여기입니다. 이게 B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C의 여집합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이것들이 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전부 다 교집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림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그려드린 거? 교집합이 공통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그림을 네, 최익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흔히들 이렇게 오버랩 되는 방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조금 세 개가 되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제 포커싱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30인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A의 여집합만 보는 거예요. A의 여집합 중에서 그러니까 A는 보지 말고 A의 여집합 중에서 그 다음에 순서를 B인 것은 A의 여집합 중에서 B에도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하나씩 처음부터 A의 여집합 중에서 B에도 해당되는 부분을 따고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차 있어요. 그럼 그 지금 색칠된 부분에서 그것만 봐요. 그 약간 그 반달보다 좀 큰 모양 그것만 보는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C인 것. C 그 여집. 부분 중에 C의 C에도 여집합입니다. 속하는 것. C의 여집합인 거. 그럼 이거네. C의 여집합. 그 부분 중에 C의 여집합인 것. 그 부분 그럼, 중에 C가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거네. 최 선생님 설명이 짱이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게 되냐면 B의 여기. 안쪽에서 혹시 어딘지 이제 보이시나요? B의 네. 안쪽이고 A랑 C랑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30입니다. 자,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수학 처분을 해주십시오. 다음 거 A의 여집합에다가 그러니까 A의 바깥쪽을 봐야 되고요. 먼저는요. 맞죠? A의 바깥쪽을 먼저 보고 그림 마음속으로 상상 가시나요? A의 바깥쪽. A의 바깥쪽에다가 그 다음에 그다음 B에 대해서도 뭘 봐야 됩니까? B의 바깥쪽에다가 A의 바깥쪽인 동시에 B에도 바깥쪽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천천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의 C 바깥쪽인데 B에도 머리 바깥쪽이에요. 아파. 머리 아파. 오늘 이 문제까지만 같이 해보시죠. A의 바깥쪽인데 이게 머리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A의 바깥쪽인데 그림 이해 가시죠? A의 바깥쪽. 네. B에도 바깥쪽이어야 돼요. A의 바깥쪽인데
C도 바깥쪽이라고. 어려워. 다시 어, 다시. 어, A의 바깥쪽 어디입니까? 저기, 요렇게. 여기죠. 그런데 B에도 바깥쪽이어야 됩니다. B에도 아까 최 선생님 하신 말씀대로 여기서 B의 바깥쪽을 생각하면 요렇게. 그러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렇게요. 음. 왜냐하면 B에도 바깥쪽이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납득하시나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좀만 더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C에는 안쪽이어야 됩니다. C랑도 교집합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C 교집합. 그럼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데서 C랑 C의 안쪽만 보면 되는 건가요? 맞나요? 지금 여기까지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한 겁니다. 근데 C랑도 교집합을 해야 됩니다. 같이 되는 게 여기인데. 여기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음. 여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2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기다가도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20이냐면 여기가 20입니다. 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맨 마지막 거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 지금 뭐냐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모두 교집합. 아, 머리 아파. 하나씩. 예집합 같아. 전부 다 예집합이네. 아, 제 머리는 못하겠어요. A의 여집합 어딘지 보이시나요? A의 예집합은 30 더하기 20. 아니,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색칠로서 어딘지 보이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숫자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딘지 보이시죠? A의 여집합 A의 바깥쪽입니다. B의 여집합 어딘지 보이시나요? B의 예집합은 5 더하기 20. 아니, 숫자 보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숫자 제발 보지 마시고 그 바깥쪽인지만 보십시오. 단순하게. C의 여집합 어딘지 보이시나요? 예. 그것들이 전부 다 오버랩이 되는 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오버랩이 어딘지 보이시나요? 예. C랑도 아, 오버랩을 그럼 여기 중간, 맨 중간 네, 위에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라는 겁니까? 그게 80. 네, 잘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또 아직 안 다르네? 끝났습니다. 죄송하나? 하기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 맨 마지막 정보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n of u가 얼마라고 합니까? 156. 156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는 156개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전체 개수는 156개. 자, 그리고 지금 n of a랑 n of b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A는 22? n NA가 of a는 20이니까 그 지금 제가 지금 혹시 뭐 잘못 썼나요? 뭔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 A가 다 합하면 왜 20이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속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80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말하면 속았는데 A의 컴플리먼트랑 그렇죠. 이 바깥쪽이 80입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다들? A의 바깥쪽과 B의 바깥쪽과 C의 바깥쪽을 전부 다 교집합을 해주면 바깥쪽이 8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 중간 아니에요? 중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동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저도 지금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걸 좀 말씀드리면,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저는 여집합을 생각할 때 어느 부분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그 아까 만두피의 그 비유처럼 저는 이 U 전체 집합 U가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저 사각형을 네모난 종이로 한번 상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사각형이 종이라고 했을 때, 저 A의 여집합 부분을 색칠을 하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거를 색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A가 동그라미잖아요. 저 부분을 펀치 기계로 구멍을 뚫듯이 퐁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그 남은 부분이 저는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지금 저기 N하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그렇게 색칠했던 부분들이 다 공통적인 부분이 어디냐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이제 조금 더 방금 비유를 조금 더 연장을 해 나가면 처음에는 이제 A라는 저 동그라미에 구멍을 퐁 뚫고, 그 다음에는 B라는 동그라미에 구멍을 퐁 뚫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C라는 동그라미에 구멍을 퐁 뚫으면 남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아까 그 처음에 그 색칠하는 곳에서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을 때 좀 여집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수월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수학처원님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동 선생님께 하신 설명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0이라는 거가 뭐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A의 여집합을 봅니다. A의 여집합이니까 A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A를 없앱니다. A의 바깥쪽을 보는 거니까 A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A를 없앱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B에도 구멍을 뚫습니다. B의 여집합을 봐야 되니까. B도 그래서 구멍을 뽕 뚫습니다. C에도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남습니까? A, B, C를 배제한 부분만 남습니다. 거기가 80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설명이나 어떤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색칠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크레파스로 제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크레파스로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면은 색깔이 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 여집합을 생각했을 때 A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상자에서 A 나머지 부분을 빨간색으로 다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칠했어요. 그 다음에 B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나머지 부분을 파란색으로 다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C 여집합이니까 C 나머지 부분을 노란색으로 다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세 개 나머지 부분이 아까 칠했던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부분이 다 색칠이 칠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색깔 세 개가 지금 막 덧칠해졌으니까 이쪽에 검게 되겠죠. 이 부분이 여집합입니다. A, B, C. 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르게 보실 것 같아서 설명해 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를 하고 싶냐면 다음 시간에 다시 예시 6번이랑 예시 5번을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색칠들 정확하게 어느 영역인지를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들을 푸는 것까지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도 안 끝날 수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용인을 하고요. 괜찮으신가요? 저만 안 나오면 이 수업 잘 지나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 본인의 선택이고요. 혹시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듣고 하겠습니다. 네, 황 선생님. 저는 수학 초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더라도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초보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런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그럼 하고 너무 못 이해시키려고 따라하는 거지 뭐. 그거는 이제 수학 초보님이 수학을 좀 어려워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건 그렇거든요. 아니. 네, 만약에 저희보다 훨씬 더 설명을 쉽게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학 초보님을 이해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설명하는 것도 공부고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어떤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것도 공부니까 이제 너무 못하신다고 어, 마음을 안 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다 공부가 되는 일입니다. 괜찮은데 다른 분한테 좀 죄송해요. 혹시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들 쭉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죄송해서. 네, 저는 그 황희상님 선생님 하신 말씀에 좀 동의하는데요. 사람마다 그 이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 수학 초보 선생님께서 아시는 거를 제가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 제가 알지만 수학 초보님께서 또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조금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됐던 부분이 그 쉽게 이해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얕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도 느꼈지만 이번 시간에서도 비슷하게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들을 많이 마련하게 되는 것 같고, 첫 번째 시간에 이삭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또는 그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그 예시 5번과 6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도 뭔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집합이 있을 때, 어, 뭐랄까요, 이해하는 부분이 만약에 되신다고 하면, 음, 세 가지라는 거로 확장이 되었을 때는 그 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 그 집합이 세 가지일 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작점은 그 전 단계에서 배웠던 집합 두 개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모폴리탄 그런 잡지사 얘기에서도 세 군데의 세 잡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씩 잡지를 묶어서 이해를 하면 먼저 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모폴리탄과 피플과 타임, 코스모폴리탄과 타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두 가지씩만 관계를 먼저 한번 쭉 본 다음에 한 스텝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예시 6번에도 마찬가지로 집합이 3개가 이제 나왔지만 그 중에서 먼저 계산을 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을 때 3개를 동시에 머릿속에서 상상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집합을 먼저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 그리신 거를 토대로 또 세 번째 거를 하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텝을 조금 더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다른 분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되었던지 간에.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오늘처럼 계속 얘기가 되는 거 모든 의미에서 환영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진짜 대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황희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저 수학 초보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수학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제가 자기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포자였고 수학 잘하는 친구 옆에 있었는데 막 어려운 문제도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못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 풀 수가 있지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일단은 수학이 되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뭐 벤 다이어그램, 합집합, 교집합. 근데 이 설명하는 거를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 단어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지고 막 쓰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이 단어도 어렵고 저 단어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단어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이닥쳐가지고 막 폭풍처럼 몰아쳐서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씩 하나씩 여기 나와 있는 정의를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친숙해지시는 거, 친해지는 거. 마치 이제 뭐 동물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요리하실 때 뭐 식재료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친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또 이제 문제도 보고 이제 저희 디스커션 시간에 함께 대화도 나눠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공부 사실 오기 전에 한번 교재를 보긴 했는데 좀 더 문제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나 문제 푸는 거 제일 싫은데. 네, 저도 저도 다른 싫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왔거든요. 음,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는 단어 같은 걸 뭐 이제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저희 뭐 고양이 같은 거 키우면은 이 고양이가 이제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음, 뭐 꼬리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를 궁금하잖아요. 자꾸 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합재팝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고 이제 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단어 하나씩 보시면서 마치 애완동물 보듯이 보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있나요? 한두 분 정도만 필요하면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